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어떻습니까?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4,214원이었고요. 저가는 4,156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긋지긋한 박스권이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오늘 날짜로는 특히나 더 지루했습니다. 왜?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자,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건 두 가지 의미죠. 우선 첫 번째로 이제는 매도할 물량 또한 다 나온 상태. 더 이상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매수 또한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장세를 보여준다라는 거.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물론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일반적인 시총이 작은 코인들의 움직임이 빠르거나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날입니다. 거래량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또한 XRP 리플 코인 최근에 ETF가 출시가 되었어요. 렉스 ETF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ETF와는 좀 틀립니다. 자, 어떻게 틀리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알트 코인들의 규제들이 풀리고 있는 현재 시작점이다. 리플과 도지의 현물 ETF가 처음으로 거래가 됐고 그 거래량 또한 엄청나게 많이 되었다. 라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이 현물 ETF는 렉스 현물 ETF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ETF와 렉스 ETF의 차이점은 뭐냐? 자, 렉스 ETF는 투자자가 직접 도지라든지 니플을 사서 운영사한테 운영을 맡기는 것을 렉스 ETF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물 ETF는 뭡니까? 운영사가 자금을 모아서 그 자금으로 직접 XRP를 사든 도지를 사는 거에서 운영을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ETF가 출시가 되었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자, 제가 이 이유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한번 들어보세요. 자, ETF라는 것은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근데 ETF가 처음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XRP 니플 그리고 도지코인에서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 거래 대금은 어디에서 흘러나왔을까? 그 부분은 새로운 투자 자금에서 유입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고래들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맞춥니다. 어떤 말이냐? 현물, 리플이라든지 도지코인 이 현물에서 매도를 하고 이 매도한 자금을 어디로? 다시 ETF로 줄여야 된다. 이게 비중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전량 다 매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0에서 30%의 매도 비중을 잡고 이 매도한 물량을 가지고 ETF에 투자한다. 투자 자금이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ETF도 이더리움 ETF도 똑같은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나 기다렸던 ETF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못 올라가고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도 이더리움도 똑같았다라는 거. 지금 리플도 도지코인도 렉스 ETF가 출현하면서 이렇게 투자자금의 비중이 나눠지는 모습 속에서 하방 압박을 가졌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ETF란 것은 펀드이기 때문에 이 펀드의 기초 자산 누굽니까? 기초적인 자산이 되는 건 바로 니플이 되고 도지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니플의 렉스 ETF에서 이 ETF가 상승하려면 결과적으로 현물 ETF, 현물 XRP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말씀을 드렸던 현물 ETF는 언제 출시가 된다고 했습니까? 10월 달에서 11월 달이에요. 근데 그 전에 고래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노림수 있게 움직인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이 노림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의한 노림수였거든요.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수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거. 당연하겠지만 이 비트코인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XRP 니플 코인 또한 당연하겠죠. 최저가를 만들고 매집이 먼저라는 거. 그래서 고래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린 XRP 니플 코인 그러면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정말 지긋지긋한 박스권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거래량도 요만큼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XRP 니플 코인의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물론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 라인은 뭐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죠. 지난 3월 달부터 이 4개월 넘도록 이렇게 3,000원, 3,250원, 3,500원의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올렸습니까? 상승력은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러니까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면서 전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까지 올렸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 횡보 라인을 길게 가져가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또 한 번의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죠. 자,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현물 ETF는 10월달, 11월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또한 스테이블 코인부터 CBDC까지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충분한 XRP 니플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재차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은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고래들의 움직임부터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분석해놓은 자료니까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실시간 톡방으로 들어와서 매매 대응도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거래 대금이 없다. 거래량이 사라졌다. 자, 9월 21일 오늘 나온 뉴스인데 95%의 XRP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코인베이스의 니플의 물량이 급감을 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제는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라는 거. 어떤 걸 의미하죠? 매도할 물량이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건 당연히 매수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체결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죠.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만 낼 겁니다. 이 말은 거래소의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 이유가 바로 이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매도할 물량이 없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고래들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물량을 팔 필요가 없다. 매집의 관점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1,000억 원 넘게 쓸어 담은 게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대기업들. 대기업들은 니플을 금고에 넣고 있어요. 이거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대기업,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고래 중에 한 세력이죠. 고래는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고래들이 1,000억 원 넘게 쓸어 담았다. 물론 1,000억 원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고래들이 리플을 금고에 넣는다는 건 재무제표에 넣는다는 것을 똑같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미국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엄청 사모아서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갔던 기업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까지도 이 순서가 넘어갔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투자의 안정적인 관점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미국의 기업들 또한 니플을 사모으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다시 한번 XRP 니플 코인은 확실한
모멘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 시작점이다. 자, 같은 날짜 나왔던 9월 21일 뉴스입니다. 리플은 ETF와 RWA 토크나 펀드의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ETF는 설명해 드렸죠. 펀드이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근데 이 토크나 펀드 RWA는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주식, 채권을 말하는데 이걸 토크나 해놓은 거예요. 토크나 해놓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이미 리플은 회사를 인수했죠. 바로 히든노드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커스터디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은행 업에 인가 신청을 한 이유 또한 모든 부분이 다 엮여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블랙록 알고 있으시죠? 일경 단위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문 운영사 이 블랙록의 임원이 리플의 적정 단가는 32달러를 제시했다라는 보고서가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XRP 리플 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상자산과 제도권 금융시장을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 바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상자산이 크면 클수록 제도권 금융시장과 같이 융화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리플 코인의 역할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관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시작점 물론 기술적인 조정 구간이다. 미수 리플 코인의 기술적인 조정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계속적으로 포착되고 있고 700만 지갑이 돌파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시장의 반등력 또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물론 조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가격을 조정한다. 하나는 기간을 조정한다.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이 XRP 리플 코인은 기간을 조정하고 있는 현재 시작점이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조정구의 끝에는 당연하겠지만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남아 있고 그러한 부분은 재차 5천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수많은 고래들이 리플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XRP 리플 코인 스테이블 코인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합니다. 굉장하죠. 이렇다는 것은 미국의 달러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미국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XRP 리플 코인은 미국과 영국 정부와 암호화폐 협력을 논의합니다. 글로벌 규제의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의 관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리플, XRP 리플 코인을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했어요. 그렇다는 건 이 기관용 국제 무역에서 이용이 되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도 이용이 되는 시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래서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이러한 관점으로 더욱더 큰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은 미국의 기관과 함께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초의 리플 스테이블 코인 만들 때 말씀드렸던 이 업그레이드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했는데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어떤 걸 의미하냐면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왜 기관용으로 설계했을까? 말씀드렸던 국가 간의 송금,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가 이 미국 기관이 이용할 때 이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XRP 리플은 그러면 관심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죠.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을 한다는 건 리플이 이용될 때 들어가는 수수료, 이 수수료는 리플로 이용한다라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용된 수수료는 소각 절차를 가져갈 것이고 소각이 된다면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점이라는 걸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엑사비 리플 코인 물론 현재 시점은 정말 지긋지긋한 흐름입니다. 정말 지긋하죠. 박스권 라인을 돌파를 언제 할 것인가, 언제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 4개월 동안의 박스권 횡보 속에서 재차
상승률을 갖고 왔던 것처럼 지금도 물론 박스권이 뭐 짧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간 조정을 통해서 더욱더 안정적인 박스권을 형성하고 박스권을 재돌파했을 때 확실한 수익과는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엑사비 니플코인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